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많이 추우시죠? 아니, 대표님이 어떻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우버 네. 택시가 또 하나가 지나갔어요. 아, 예, 그렇죠. 저 앞에 또 지나가죠. 네. 예,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피티 오네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저희 앞서 보신 것처럼 우버택시 코리아 송진우 총괄님 오늘 자리에 모셨고요. 총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우버의 송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우버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을 해보셨겠지만 오늘 이제 우버택시 코리아 송진우 총괄님은 처음 또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우버 코리아의 송진우라고 합니다. 예, 뭐 저는 지금 2023년 9월에 우버를 조인을 해서 지금 한 1년 좀 간 넘은 좀 햇병아리 CEO이고요. 그 전에는 베트남에서 음식 배달 앱인 배민의 사업 총괄을 했었고 그 전에는 컨설팅 회사 그리고 사모펀드 회사 등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여러 회사를 거치셔서 지금 이제 한국 우버 택시 코리아의 총괄님까지 오신 네. 그리고 책도 하나 내셨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워서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좀 직장인들 좀 경력 그리고 커리어 개발 아마 사회 초년생들이 좀 읽으면 조금 도움은 되실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력에다 넣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오늘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우버 택시 얘기를 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운전하시는 모습 저희 같이 봤잖아요. 네, 그때 깜짝 네. 놀랐거든요. 예. 실제로 저는 택시를 타고 이제 아침에 라이브 할 때 출퇴근길에 택시를 많이 타는 입장에서 기사님들하고 대화할 일도 많은데 아니 타봤더니 우리 우버 택시 코리아 송진우 총괄님이 계셨다라는 상황 놀랐었어요. 예. 가끔 그렇게 이제 진짜 운전도 하시는 예, 거죠.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운전을 하려고 하고 네. 있어요. 뭐 주로 금요일 저녁 아니면 일요일 저녁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한 번은 한 10시, 밤 10시 반 정도 이렇게 퇴근하시는 그 중년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날 또 5시에 출근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택시로 출퇴근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안 그러면 10시 뭐- 반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11시고 네. 씻고 하면 뭐 4시간, 5시간 잘까 말까 하는데 잠자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좀 모셔드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동의 수단이구나 좀 그런 걸 맞아요. 느낄 때마다 굉장히 되게 뿌듯하고 좀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는 이 서비스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저도 아침 라이브를 이제 한 6시 반 정도 이때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실 그때 대중교통이 있긴 네,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조금 더 빠르게 이 자리에 도착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가 필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수단이에요. 저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시간도 너무 저한테 중요하고 음. 그래서 되게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현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머리로 기획할 때하고 직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동안 기획할 때는 이제 서류로 준비할 때는 몰랐던 직접 기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알게 되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신 적이 있었는지 또 실제 우버 서비스, 우버 택시 서비스에 반영된 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네. 궁금해요. 당장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운전 기사님 앱을 보면 이전에는 네. 화면 터치만 하더라도 이게 콜수하게 됐어요. 음.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운전을 하는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화장실을 제때 못 간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나서 휴대폰을 터치했는데 잡힌 거예요? 예, 잡힌 거예요. 근데 전 몰랐죠. 네. 그래서 이상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분이 아저씨 어디세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나는 접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니까 터치만 했는데도 이게 잡히니까 저한테도 안 좋은 경험이고 승객들한테 안 좋은 경험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주위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이런 적 몇 번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저희 용어로 콜카드라고 하는데 그냥 터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락 버튼을 누르게 해서 수락을 하게 하자. 한 단계를 더 준 거죠. 그렇게 고친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저희가 목적지를 좀 안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가려서 이렇게 받지 않게끔. 받지 않게 하게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로 깜깜이 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깜깜이 콜을 받았는데
너무 먼 곳에 손님을 내려다 주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네. 돌아오는 길에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어. 1시간 반 정도 빈 차로 온 적이 있어요. 음. 그걸 또 동료 기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본인은 그냥 대놓고 깜깜이 콜을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목적지 표시를 다 이렇게 해드리면 기사님들이 좀 더 맞아요. 적극적으로 받으시겠구나. 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모든 택시에 대해서 우버 모든 택시에 대해서 목적지 표시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고. 아, 근데 네. 그거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은 게요. 사실 원래는 이제 가려받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했던 네,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연쇄적으로는 손님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기사님들이 손해를 보고 시간을 많이 버리고 그 시간 다 비용인데 네. 그런 걸 알고 계시면은 아예 깜깜이콜 자체를 안 받게 되니까 네, 손님들한테도 맞습니다. 이제 네, 이익이 없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네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구나. 재밌는 게 네, 네.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딱 방향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비유로 치면 정말 이 플랫폼은 예전 음식 배달도 그렇고 약간 살아있는 생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저희가 가솔로에서 이렇게 하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용어는 마켓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그런 마켓 다이내믹스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지를 하고 네. 현장에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 틀 수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빨리빨리 고쳐 나가는 게 맞아. 이 사업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말하자면은 시장 조사, 타겟 고객 리서치 이렇게 꼭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네, 네. 현장에서 주위 동료 기사들이나 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예. 듣고 트렌드나 니즈에 동기화가 돼서 예, 예, 그게 또 서비스로 바로 반영이 되는. 예, 예,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우버가 창립된 게 예, 2009년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창 2010년 전후로 막 스마트폰 혁명들이 있었으니까 우버가 창립된 게 2009년 그즈음이었고 뭔가 막 당시에 떠오르는 루키 이름도 약간 좀 세련돼요. 그리고 모빌리티계 혁신 이런 이미지였는데 어느새 우리 같이 시간이 조금 흘렀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는 또 전 세계 70개 국가 뭐 도시로는 또 수많은 도시들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1만 5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버 택시 코리아의 시작과 성장 스토리도 너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우버는 저희가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 미국 모델로 시작을 했다가 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사업을 중단을 했죠. 잠깐. 그리고 우버가 생각하기에 한국 시장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우버랑 그리고 티맵이랑 합작 회사를 통해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네. 한국 시장에서 택시 기반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2024년 5년 모델도 동일할 겁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택시 기반으로 하는 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좀 유지를 할 예정이고 네. 네. 그리고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버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관심 때문에 있게 네. 예, 그 이번에 그 조인트 벤처 구조에서 좀 우버가 전반적으로 경영권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게 되었고요. 아. 그래서 더 많은 좀 우버의 성장 이야기가 한국 시장에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요. 우버 택시 코리아가 코리아가 붙었잖아요. 네.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한국 택시 시장이 갖고 있는 약간 메리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국 국민들이 네. 앱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높아요. 예. 뭔가 일조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한 60% 이상이 그러니까 전체 이 한국에서 나오는 네. 그 택시 탑승 중에 60% 이상이 그 앱을 통한 호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나머지는 뭐 그 일반 뭐 전화콜도 있을 그쵸. 거고 뭐. 길거리에서 탑승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그 정도로 한국은 그 앱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굉장히 시장이고요. 그러네요.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절대적으로 택시 시장이 글로벌 대비 굉장히 큰 규모의 좀 시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약간 도시화가 빨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밀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좀 사업을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서 한국이 굉장히 우버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가끔 저희가 막 택시 앱으로 호출하면서 이런저런 뭐 후기 남기지만서도 생각해보면 10년, 10몇 년 전만 해도 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막 안 잡힌다고 막 난리치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나도 뭐 이게 진짜 문제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 10년 사이에 굉장히 혁신이 빠르게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많이 돼가지고 제가 최근에는 그냥 어쩌다가 잡았어요. 빈 차가 있길래.
근데 이제 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요. 또 NFC 뭐 제가 뭐 등록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밖에 없는 상황. 너무 오랜만에 한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예, 예, 예.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택시 앱으로 호출해서 이용하는 게 완전 뉴노멀이 됐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교통 약자랑 네. 그리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좀 배려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략 그냥 전화 베이스 있는 호출도 가끔은 받는데 네. 그럴 때마다 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음. 그리고 앱 사용이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길거리에서 너무나 오래 기다리세요. 그러네요. 그냥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이런 그 앱 사용 빈도가 높다는 건 좋긴 한데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앱 사용이 좀 어려우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예. 되게 중요한 고민이네요. 마치 그 키오스크가 상용화됐을 때 예, 맞아요. 일어난 예,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런 배려도 필요하겠다. 이거 또 현장에서 또 그 힌트를 발견하신 문제를 발견하신 이야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한 80대 이상 되신 것 같아요. 다리도 네. 불편하시고 한 분은 지팡이 짚고 한 분은 휠체어로 이동하시는데 한 900m도 안 되는 거리 이동하시는데 네. 뭐 택시를 부르실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휠체어 뒤에 다 넣어드리고 또 내려서 이렇게 에스코트 해드리고 뭐 그 전화로 저를 부르긴 했지만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분들이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좀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될까 그리고 저희 같은 호출앱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피티가 이제 경제 미디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총괄님 모셨는데 이 우버 택시라는 하나의 이제 서비스 기업 그리고 이걸 또 둘러싸고 있는 모빌리티라는 산업 또 플랫폼 산업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예. 산업 전반의 현황과 이런 현안들 그리고 전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이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고 또 경쟁도 치열하고 뭐 그런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화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우버도 지속적으로 글로벌리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택시 그리고 아니면 뭐 개인 차량 호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 오토바이 그리고 오. 셔틀버스 같은 형태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넓히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국가에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모빌리티 플레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다양한 프로덕트 확장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에 진출할 거냐. 네. 그게 하나의 좀 화두인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AI 그리고 자율주행과의 어떤 네. 상생에 네.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노머스 비클 AV랑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이 상생을 할 것이냐. 좀 그런 좀 고민들이 많은 게 최근에 어떤 모빌리티 생태계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AI 부분은 근데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결합시킬지.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결합이나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지 않으면 예. 이제는 정말 과거로 묻혀질 수도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어떤 규제 측면은 맞아요.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근데 뭐 첫 번째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웨이모가 지금 런칭한 도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입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탑승은 많았는데 네. 실제 쌓이는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승객분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탑승 경험이 아직 별로 좋지는 네. 않더라고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DB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승객분들이 상대적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그리고 뭐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상호 보완제 성격으로 되면서 전반적인 모빌리티의 파이를 키워가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가 같이 붙으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예, 예, 예. 약간 내가 그 비서한테 마치 시키듯이 나 어디로 가고 싶어라고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나 오늘 좀 뜨끈한 거 땡기던데 예, 예, 하면 예. 우버 택시가 와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겠다는 예, 예, 예. 그런 상상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예. 뭐 근데 얼마나 이렇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느냐가 그렇죠. 관건인 것 같긴 맞아요, 하고. 맞아요. 예. 현실적으로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 어디 굉장히 맛집을 가고 싶은데 트렌디한 데도 몰라요. 어, 그러면 뭐 A한테 물어봐서 호출까지 해서 그쪽 식당에 가서 예약까지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서비스는 가능하겠죠. 아, 그렇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건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보통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AI가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플랫폼들은 좀 더 개방적이어야지 개방적인 플랫폼이 돼야지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아시아권에서도 수많은 프로덕트를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별로 어떤 프로덕트가 좀 더 강점이 있는지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우버 택시 서비스 말고도 이제 법인을 비즈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뭔가 한국에서 조금 더 특화된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우버 택시 서비스? 예, 뭐 말씀하셨던 네. 것은 저희가 기업용 솔루션 출시한 것도 하나의 네, 특화된 네.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뭐 한국 특히 서울 지역의 많은 택시 주간에 탑승 중 한 축은 기업용 수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외근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공항이 됐든 아니면 KTX역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유pop이라는 네, 예, 유pop이. 상품을 저희가 론칭을 했고요. 네. 그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저희가 택시 탑승을 하게 되면 다 이거 영수증 출력해서 풀로 붙이고 맞아요. 또 비용 정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차라리 내 카드로 긁지.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ERP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서 네. 예, ERP 시스템 그 비용 정산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렇게 영수증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용 정산을 번거롭게 안 해도요.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아, 이게 예, 또 지금 우버포 비즈니스의 특징이고 또 일반 소비자분들 타시는 택시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우버 블랙.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예, 예, 선보이셨잖아요. 맞습니다. 또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서 있는 거 보면은 저 이게 탁 타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택시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고 또 어떤 고민 끝에 또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 끝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게 된 건 저희가 과거에 했던 우버 블랙에 대한 그 향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기사님들도 그렇고 그때 저도 이 컨설팅 회사 했을 때 우버 블랙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때 경험이 좋아서 이런 블랙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버 블랙에 대한 약간 향수를 불러 일으키자라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리고 더 나가서 외국인 분들이 맞아.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버 블랙이 경쟁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죠. 요금으로 보면 외국 일반 그냥 우버 요금이랑 비슷한데 서비스는 워낙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의도치 않게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블랙을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약하면 우버에 대한 그런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네. 그리고 우버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뭐 런칭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정말 차별화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할 거냐라고 할 때는 저희 기사님들은 저희가 모실 때마다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거의 쇼퍼 서비스 수준만큼의 서비스 퀄리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도 저희가 좀 엄선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택시 안에서 회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반 택시를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뭐 라디오 음향이라든지 그렇죠. 승차감들 때문에 회의하기가 회의를 어려워요. 하면 좀 울렁울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는 저희가 그 블랙을 타면서 당연히 소음도 컨트롤 해주시고 그리고 회의 모드에 맞게 부드럽게 운전도 해주시고 아,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내가 회의실에서 회의하는지 아니면 택시에서 회의하는지 모를 정도로 진정한 공유 오피스. 예 그렇죠 그만큼 저희 기사님들이 승객 한 분 한 분의 어떤 개인화된
예,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예, 우버 블랙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서촌 광화문 쪽에 거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처에 있다 보면 택시 기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제가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 낮 시간대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안 타시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서 택시를 돌아다니시면서 네, 네.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그렇게 많이 태우신다고 맞아요. 예.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쪽에서도 우버 블랙 수요가 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저희- 예. 어디까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뭐 이런 CBD 에리아, 그러니까 맞아, 광화문 맞아. 종로 쪽 그리고 강남 쪽.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손님을 좀 태우려고 우버만 사용하시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기사님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항 가는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여러모로 좋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손님을 주로 태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공항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저희가 많다 보니까 예, 외국인 손님을 모시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재밌는 건 또 영어나 어떤 중국어가 되시는 분들은 네.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싶은 아. 또 예, 니즈도 굉장히 강하세요. 회화 타임. 네. 예, 그래서 좀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사대문과 강남 지역에서 그렇죠. 예, 우버 운행하시면서 외국인 손님 맞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홍대도 많이 오실 것 아, 같아요. 예, 홍대도 많습니다. 그쵸, 그쵸. 특히 홍대는 좀 야간 한 10시 이후에 굉장히 예. 많아요. 홍대 이태원에. 아, 우버포 비즈니스는 우리 영업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맞춤화가 돼 있고, 예. 그리고 우버 블랙은 이제 국내에서 좀 뭐 회의를 좀 프라이빗하게 하고 싶다거나, 예. 아니면 좀 더 프리미엄한 승차 경험을 겪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들에게는 예. 특별하게 딱 맞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택시 안에서 정말 꿀잠을 자고 싶다거나.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이러고 있으면 기사님도 수면 모드 온 예, 예, 이렇게 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또 맞춰 주시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또 플랫폼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그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순환 구조겠죠. 예, 어느 맞아요. 한쪽으로만 막 이익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음, 플랫폼 비즈니스 사회에서 이제 기사님들도 있고 이용자분들도 있고 이 양쪽의 그 이익이 다 극대화되는 게 목표일 텐데 우버 택시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로도 이런 부분을 진짜 잘 귀 기울여서 반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같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는 훨씬 더 많은 좀 공수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제가 우버에 온 다음에 가장 큰 질문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수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예, 좀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한국 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택시가 빨리 잘 잡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 공급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버 앱을 깔고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을 최대한 많이 모셔 오시는 게 예, 저의 숙제였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작년 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네. 우버의 그 배차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예, 아마 뭐 매일 택시를 타시니까 우버 사용하시면 뭐 타사만큼 잘 잡힌다는 느낌. 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이런 시내 중심과 강남 지역에서는 타사보다 더 빨리 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그 부분은 완전 획기적으로 바뀐 예,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는 저희가 배차 성공률에는 자신이 있다. 아, 그러다 네. 보니까 배차 성공률, 그러니까 즉 승객분들이 우버 타니까 빨리 잘 잡히네. 그러니까 좀 쌓이는 승객분들이 오실 때 그리고 거기다 저희는 또 프로모션을 하니까 음. 굳이 이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규로 유입되신 분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적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플라이휠,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 사이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올해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젊은 분들한테 첫 번째는 우버가 한국에 있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막상 잡아보니까 너무나 빨리 잘 잡혀.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다가 프로모션도 해줘. 예. 안 쓸 이유가 없어. 예, 안 계속 쓸 써야 이유가 돼. 없죠. 예. 딱 그러면 저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파이가 더 크는 건 네.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총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전략은 공급을 늘리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밸런스 게임처럼 수요 먼저 할까 공급 먼저 잡을까 하다 공급을 먼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버 택시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이다라고 네, 할 수 네.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정말 닭이 먼저냐 아니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공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버에서 외국인 손님이 많다라는 또 그런 수요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오신 기사님들도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을 보면
이 수요와 공급은 항상 동일하게 자라나는데 네.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더 방점을 둘 것이냐.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쭉 나눠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마치 이제 한 시간 동안 말하자면 이제 한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한 인천공항까지 같이 택시를 타면서 예, 예, 예. 얘기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아주 예. 편안하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버택시 코리아의 어떤 비전이나 계획들이 있다면은 네. 쫙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 코리아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정말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는 게 좀 중장기적인 비전이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더 많은 그 한국 승객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저희가 한 2, 3년 안에 해야 되는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가 잘 잡히고 빨리 잡히는 경험들. 예, 그 경험들을 저희가 만드는 게 단기간에 해야 되는 좀 과제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 구조들은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네. 최종 네. 이제는 우버택시 앱 깔아가지고 빨리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써보신 분들, 이제 처음으로 써보셔야 되는 분들에게 뭔가 꿀팁이나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예, 굉장히 새로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도 네. 80 넘으신 저희 고모님 깔아드렸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다른 앱 설치하듯이 간단하게 설치하시고 네. 그리고 등록도 뭐 깨똑이나 아니면 뭐 애플 아이디 등등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증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요. 뭐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있으시면 편하게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꿀팁은 꿀팁. 프로모션 코드에 아, 이제부터 우버 택시를 입력하시면 아, 기본 요금 5,000원 2회씩 할인됩니다. 2회씩 그러니까 두 만 번. 원짜리 쿠폰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깔아보시고 쿠폰 다운로드 받으시고 일단 써봐야죠. 그렇죠. 써보고 나서 빨리 잡히는 경험을 하셔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우버 택시를 자주 그리고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쿠폰 그 코드가 이제부터 우버 택시. 우버택시. 예. 이제부터 우버택시. 한글입니다. 한글입니다. 막 예. 영어로 쓰시지 마시고요. 한글로 이제부터 우버택시 코드 입력하시면은 5,000원씩 두 번 예, 맞습니다. 이제 할인권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럴 때 이제 억지로 안 타도 되는데 타는 거 말고 꼭 타야 될 때 한번 써보시고 그 5,000원은 기본으로 할인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 나오시면 그냥 거의 공짜로 타시는 공짜로 거죠. 타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타보시고 진짜 괜찮네. 분명 근데 이 경험은 이제 하실 거라고 자부를 하신단 말이죠. 기사님들 서비스도 너무 좋으시고 또 운전 승차 경험도 너무 좋고 하니까 일단 먹어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진짜 맞습니다. 맛집의 자신감처럼. 예. 네. 그러니까 사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경험이면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지르지는 못하죠. 많은 승객분들이 피드백 주시는 게 저희 기사님들 서비스가 좋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버 택시 중요해요. 같은 경우는요. 네. 예. 여러분들은 꼭 한번 아직 이용 안 해보셨으면은 꼭 앱 다운 받으셔서 우버 앱 다운 받으셔서 우버 택시 서비스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알차게 얘기 나눠주신 우버 택시 코리아 송진우 총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